자,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우리 막 다방, 책방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그것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맞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맞지만 우리가 중개법에서 나오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 그죠? 국토부 장관의 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및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좀 갖춰야 되고요. 그죠? 요건을 갖춰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는 어디서 운영을 할까요? 협회에서 운영을 하겠죠. 지금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직방이나 다방은 주로 누구를 위한 건가요?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타겟을 거래 당사자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중개사법에 나오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회원들은 다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내가 운영을 하고 싶어요. 운영을 하고 싶으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미청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지만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뭘 갖춰야 되나요? 시설, 설비, 그죠? 그 다음에 인력 갖춰야 되겠죠? 사람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이해하시자 그랬죠? 외우면 좋지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그죠? 인터넷 사이트니까 얘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정보통신 기사 한 명 필요하겠죠? 맞죠? 정보통신 기사가 필요할 거고 또 정보통신 기사가 사이트를 운영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뭐예요?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누구요?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서버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컴퓨터 설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컴퓨터 설비가 나 집에 PC 한 노트북 한 대 있는데 이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서버랍니다. 서버. 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 빌리든 어쨌든 자기가 사든 그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을 받으려면 그죠? 첫 번째로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 그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정을 받을 때 그죠? 여러분들이 국토부 장관이라면 누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고 하면 야 그래? 그럼 너네 회원이 얼만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맞죠? 그럼 회원이 얼마여야 될까요? 500명 그죠? 500명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광역시에서 30명 이상. 조금 헷갈리는 게 비슷한 아이가 뭐가 있었죠? 숫자상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뭐가 있었나요? 협회, 그죠? 협회 설립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협회는 우선 어때요? 얘기가 좀 다르죠? 지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었죠. 그죠? 근데 협회는 무조건 법인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였을 때는 사단 법인이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었나요? 처음에 300명 이상이 모여서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되고 그죠? 600명의 창립총회를 했어야 됐죠. 그 창립총회를 할 때는 어땠나요? 서울 100명 나머지 20명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걔가 얘하고 조금 비슷하죠, 느낌이. 그죠? 그리고 협회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공통점은 뭐가 있었나요? 협회에서도요, 협회는 협회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현재 상황에서는 협회가 따로 또 신청해서 지정 승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협회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이론상으로는 별도죠. 별도인데 얘네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과태료 500만 원도 어느 정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둘 다 협회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오면 누구를 떠올려라? 국토부 장관을 떠올리라 그랬어요. 그죠? 맞잖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거 얘기할 땐 주로 등록관청 또 시도지사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맞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뭐에 관한 거? 자격에 관한 거.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협회나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얘네 둘은 국토부와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 잘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모든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보이시죠? 우리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그러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국토부 장관이 처음에 지정을 해준 것을 취소할 수 있겠죠. 맞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준 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를 할 때는 취소를 하여야만 한다, 취소를 할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죠. 맞죠? 그래서 상대적 등록 취소,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임의적 같은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얘를 지금 지정 취소를 시키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죠? 지정 취소는 상대적일까요? 절대적일까요? 무조건 상대적입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취소는 무조건 할 수 있답니다. 그죠?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요 뭔가를 취소를 시킬 때는, 자격을 취소시키든지 등록을 취소를 시키든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너 진짜 그렇게 잘못한 거 맞니? 라고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법정에서 따지는 게 아니죠. 등록이나 지정이나 다 어떤 행위입니까? 행정행위잖아요. 그죠? 행정행위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너 그런 사실을 한 게 맞아? 우리가 조사해보니 그렇던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청문이라고 그랬죠.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맞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청문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하자면 어떨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망을 했다던가, 그죠? 아니면 법인이 해산을 했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청문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개인일 경우는 사망했으니까 할 수가 없고요. 법인일 경우에는 이미 해산을 했으니까 법인은 어떤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죽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이 정도면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주체가 틀렸죠? 국토부 장관이죠.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중개 의뢰인의 상호간, 중개 의뢰인이 틀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절대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위한 거다.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거래정보 사업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반드시 하면 의심하자 그랬죠?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직접? 맞나요? 아니죠? 직접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또 뭐가 있어요? 법인 나오고 개인 나오고 복잡하니까 뭐가 있나요? 중개법인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법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내서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중개법인은 뭐하는 법인이죠? 중개업을 영위하게 한 법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쵸. 우리 뭐 나왔었죠? 겸업제한 14조 나왔죠? 겸업제한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있었나요? 없었나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겸업제한이라 해서 어떤 뭐뭐 하지 마라라는 금지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한계 정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4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의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법인은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지정 승인받아서 설치 운영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요. 개인일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은 겸업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개인 없죠. 그럼 금지행위 한번 따져볼까요? 33조 금지행위. 금지행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얘기? 없었죠. 금지행위라 하지 말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법인 얘기하고 좀 다르죠.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지 마 이런 얘기 없었죠. 없었으니까 개인일 경우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없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죠?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오랜만에 말이 길죠. 국토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대장에 기재한 후 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자연스럽죠? 걸리는 건 30일인데 30일이 맞는다라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대장은 전자적인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요즘은 전자적으로 안 하는 거 없어요. 그죠? 전자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전산을 띄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즘 뭐 다 하겠어요. 웬만하면 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죠? 문제 없겠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중요한 말 여기 있습니다. 동그라미 꼭 치셔야 될 게 뭐예요? 지정받은 날. 모든 기준은 뭐다? 지정받은 날. 왜? 승인 언제?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승인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승인을 받을 때는 뭘 해야 돼요? 운영 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은 승인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의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1월 1일 날 지정을 받았어요. 그죠? 1월 1일 날 지정을 받고 2월 1일 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운영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죠? 12월 31일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언제부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그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정 취소 사유. 그죠?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까지 얘기가 됐죠. 5번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정 신청을 받으려면 아까 뭐라 그랬나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자고 했죠.
그러면 그 국토부령이 정하는 요건이 뭐가 있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본 제출이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본은 어떤 공인중개사의 사본일까요? 그죠? 그 인원 2명 있죠? 인원 2명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될까요? 회원 가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회원 가입이 됐다라는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낸다고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야 되니까 회원 가입들은 뭘로 해야 될까요? 등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자격증을 냈다. 자격증 사본을 냈다.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해설에는 지정 신청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끊으면 이 내용은 인력 중에 정보처리기사,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2명 중에 1명에 대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의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거는요, 우리가 서류를 내는 게 2가지예요. 500명 가입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등록번호,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신청을 할 때. 등록이 있어야 개업공인중개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제껴두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공인중개사 사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사본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제출, 그러니까 본인이 사본을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본을 제출을 하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근데 해설에는 뭐라?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등록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의도는, 그죠?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한다, 자격증을. 그죠? 이거는 등록관청에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부 장관은 어때요?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등록관청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국토부 장관은 자격증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자격증에 대한 걸 시도지사에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24조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법부칙 6조 2항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때요? 법부칙 6조 2항은 업역이라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업무에 대한 영역이 있었어요. 업무에 대한 영역은 어디죠? 등록관청보다 한 끗발 위에, 그죠? 그죠? 제가 정말 한 끗발 위로니까 자연스럽게 한 끗발 위라고 표현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관청은 시군구잖아요. 그죠? 시군구니까 그거보다 한 끗발 위. 그죠? 그럼 대전이다. 대전 서구다. 그러면 어디? 업무의 영역은 대전. 그죠? 서울 강남구다. 그러면 서울. 맞죠? 논산이다. 충남.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업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채팅하시라 그랬죠. 채팅. 그죠? 채팅하시면 돼요. 어떻게 채팅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서울에서 올려놓은 사람의 물건은 내가 서울 물건이지만, 그죠? 물론 올려놓은 물건이 부산 사람이 서울 걸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대전을, 내가 서구에 있다면, 대전 서구에 있다면, 대전에 있는, 대전 밖에 있는 물건을 내가 중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어디에 사는 사람이 올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개대상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중개대상물이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어떻게? 공동중개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을 받은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설치 운영을 하지 아니하면 국토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절대적이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3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제공받아. 아니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무조건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노는 거예요. 4번 거래정보 사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은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된다. 자 보실게요. 운영 규정 헷갈리죠? 운영 규정은 벌써 어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지정을 받은 후죠. 맞죠? 운영 규정은요 지정을 받은 다음에 내가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돈을 얼마나 낼 것이며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컴퓨터 설비는 이미 지정을 받을 때 이미 해놨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운영 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정대장. 그죠? 지정대장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지금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한 거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문제예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죠? 거짓으로 물건 허위 매물 올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있잖아요. 허위 매물 많다 이랬잖아요. 그런 데는 여기는 허위 매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였다가 허위 매물 올렸다가 바로 그냥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양은 그러니까 실제로 올려오는 물건은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이런 데보다. 그죠? 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신뢰도는 아주 높죠. 그죠? 그리고 팔렸음 하면 꼭 팔렸음 클릭하자 그랬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여기 운영 규정에 올라가야 될 거. 그러니까 지정을 받고 그죠?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운영 규정에 들어갈 내용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등록 절차 132페이지 나오죠. 자료의 제공 및 이용 방법, 가입자에 대한 회비, 징수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될 것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관하여 옳은 것을 바르게 묶인 거. 옳은 거죠. 지정 신청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데 부가통신사업자가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개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공인중개사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에서 30명 이상. 자연스럽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그쵸? 그 다음 정보처리기사, 개업공인중개사 2명 이상 확보하고 이거는 쉽죠. 1명씩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출 것.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관이 없죠. 그죠? 지금 개업공인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거래정보 사업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의 컴퓨터가 성능 및 용량을 갖춰야 될 것.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죠? 숫자는 다 맞았죠. 아니, 다 맞은 게 아니라 500명, 2개 이상 30명 이런 건 맞았죠. 그다음 위에도 법인 하니까 왠지 자연스럽고 공인중개사 자연스럽고. 근데 요렇게 디테일에서 한두 개씩 틀려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쳤을 때 그죠? 어떤 게 틀렸을까요? 니은이 아마 맞다고 하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죠? 니은. 왜냐면 기역 니은은 없거든요, 답이. 그죠? 답 자체에 기역 니은이 없죠. 기역도 얼핏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라? 없네? 하고 어떻게 돼요? 아, 아닌가 보다. 그죠? 2번만 쓸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역 니은 미음을 쓸 수 있죠.
그죠? 디귿, 리을은 어때요? 확실히 아니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두 명은, 그거는 뭐, 지금 공부하신 수준에서는 무조건 아니다고 얘기를 하실 건데, 디귿, 리을을 날리고, 기역, 니은, 미음을 쓰시던지, 그죠? 아니면, 니은만 쓰시던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일 경우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 개인일 경우에는 사망했을 경우. 그죠?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고 곧바로 정보망을 설치하였으나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나왔는데 취소하니 많이 하면 무조건 어때요? 취소해야만 한다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 틀린 거예요. 앞에 볼 거 없이. 그죠?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3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맞나요? 맞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그죠? 아니죠?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는요, 기본적으로 지정 취소와, 그죠? 행정처분으로 지정 취소와 1년에 1천만 원, 그리고 또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래서 나눠드린 거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을 해보면 지정 취소되고 1년에 1천만 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이 있죠? 운영 규정을 승인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고 또 뭐가 붙죠? 과태료 500만 원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요. 그런 경우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면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가되는 경우가 많죠. 맞죠? 행정처분이면 뭐예요? 등록 취소. 그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그죠? 그 다음에 행정형벌 따로 놀았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동시에 받을 수 있었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천만 원짜리 잘못을 했다라고 쳤을 때 징역형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자동으로 또 행정처분이 돼가지고 자격증이 날아가죠. 맞죠? 모르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과태료하고 같이 병가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과태료하고요.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과태료면 과태료고, 그죠? 업무정지면 업무정지고. 왜? 둘 다 누가 하는 거니까요? 행정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벌금은 누가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벌금은 법원에서. 그죠? 벌금은 판사가 하는 거라서 우리 벌금 맞으면 뭐 간다 그랬어요? 빨간줄 가는 거라 했어요. 그죠? 근데 과태료는 암만 많이 받아도 빨간줄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대신 행정처분에 대한 기록은 남아요. 하지만 법원의 기록은 안 남죠. 법원에서 내가 과태료를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거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요. 지정 취소도 되고요. 과태료도 500만 원 맞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아까 나왔었죠. 둘 중에 하나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일반일 경우에는요. 일반 중개계약일 경우에는 올려도 상관없죠. 그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한 물건만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려라? 그러면 진짜 몇 건 안 올라올걸요? 맞죠? 2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될 때에는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에 통보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팔렸음 안 하면 업무정지. 그죠? 업무정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면할 수 있다. 업무정지가 1년? 없죠? 6개월이죠. 5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나머지는 보시면 똑같습니다. 근데 3번 볼까요? 거래정보사업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단지로 반드시 한 개 업체를 두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그냥 창의적인 예문이죠. 그죠? 이거는 본 적도 없어요.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영위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왜? 겸업제한에 걸립니다. 그죠? 14조 겸업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협회는 할 수 있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한다? 국토부 장관.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는 다 국토부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얘는 언제? 지정, 신청할 때. 그죠? 운영규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9번 볼까요? 9번. 9번도요, 참 잘 보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직방다방 혹은 어때요? 그냥 옥션에 물건 파는 거 다 시스템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어찌됐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올려놓겠죠? 맞아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도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가 올려놓겠죠? 맞죠? 이거는 개인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매도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도를 의뢰할 것이다 라고 하겠죠? 맞죠? 그럼 매도 의뢰를 하면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거래정보망에 올리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도 의뢰를 받은 매물을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릴 것이다. 매물 공개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매도 기억 보시면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물건 매도를 의뢰한다. 아직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올린 건 아니죠? 하지만 올리기 전 단계가 2단계가 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매수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물건 매수를 의뢰한다. 이것도 뭐예요? 아직 부동산 거래 정보만 본 건 아니에요. 그죠? 본 건 아니지만 매수 의뢰인이 나타나서 나 이러이러한 물건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면 지금 어쨌든 얘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인데요. 우선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매도 의뢰를 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려놓을 건데, 그럼 올려져 있죠? 이미? 올려져 있는데 누군가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매수 의뢰를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물건 찾다가 못 찾겠으니까 어따 부동산 거래 정보망 뒤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올려져 나와 있는 걸 자기가 발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물건을 발견하고 어떡할까요?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를 한 의뢰인에게 이런 물건 있는데 한번 어때? 라고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케이를 하면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를 받은, 즉 그 매물을 올려놓은 자에게 연락을 하겠죠. 맞죠? 상식적으로 연락을 해서 어때요? 둘이 이제 만나겠죠. 만나가지고 얘기가 잘 되면 어떻게 되는? 매매가 성사되는 거죠. 그 매매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매수 의뢰를 한 거래 의뢰인,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자기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는 그저 보고 연락만 했을 뿐. 그죠? 근데 아까 어땠어요? 팔렸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업무 정지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 의뢰를 받은 매도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팔렸음이라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올려야 된다. 그죠? 그래야 업무 정지를 면할 수 있다. 순서상으로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근데 얘가 읽어보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매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물건 매도를 의뢰한다. 매수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에게 물건 매수를 의뢰한다. 그죠? 매도가 먼저 갔죠? 매수 의뢰인이,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매수를 먼저 받을 수도 있나? 하여튼 시스템상으로는 물건이 올라온 걸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죠? 매도가 먼저가 되겠네요. 매수 의뢰인이 오케이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매수인의 발생한 것을 통보한다. 그죠? 나 손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완성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죠? 팔렸음 한다라는 거죠. 통보하는 거는 어디다 갖다 놔도 이게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자, 넘기실게요.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맞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전속이든 일반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속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혹은 일간신문에 알려야 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죠?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받은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그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공동중개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올려놓는 거죠. 공인중개사 한 명 이상 확보는 지정받기 위한 것. 지정, 승인이 아니고 지정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완성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되고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이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청문을 신청해요. 여기서 관할관청 이랬다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죠?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취소하여야 한다.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청문은 빠진다. 없어도 된다. 11, 뭐? 운영할, 아니죠. 그건 청문해야죠. 법인이, 개인이 사망하거나, 해산, 그건 죽거나 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1년 이상 안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을 때 불러다가, 너 왜 1년 동안 운영 안 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청문이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해야죠. 네.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아니죠? 4번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이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 이거 하지 말자 그랬죠? 거래정보망에 올리지 말라 했어요.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닙니다. 의뢰받은 것만 해야 돼요. 아시죠? 의뢰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해야지 자기가 직접 막 알아가지고 올려놓으면 안 된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인데 아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문제로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번 12번 이거 나름 작년 문제인데요. 이제 문제가 하다 그죠? 가로 안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것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재밌죠? 긴 것부터 짧은 거죠. 긴 것부터 짧은 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7일이죠.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3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며칠이네? 15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잘 풀어놓고 거꾸로 쓰는 경우 있어요. 맞죠? 날짜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는데 얘를요 거꾸로 쓰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긴 것부터 짧은 겁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어때요? 짧은 것부터 긴 것이 좀 더 정서에 맞죠. 근데 얘는 지금 긴 것부터 짧은 거니까 제일 긴 게 어떤 거예요? 3월. 그죠? 3월 15일 7일. 맞죠? 그래서 지금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나오질 않죠. 그죠? 여러 개가 좀 섞여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는 세 개를 다 알아야 풀리잖아요. 그죠? 조금 안 좋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말장난하는 또는 엔드, 오와 엔드로 말장난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나은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끊어서? 그죠? 네.